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윤 대표님, 네. 이화영 네.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주장을 가지고 예. 지금 이화영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엉뚱한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대장정 재판에 출두하면서 이 아들이 아주 곤란한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이 착각을 했나? 이화영이가 말을 바꾸고 있다는 말을 검찰이 말 바꾸고, 아니 무슨 그렇다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말 바꾼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지금 자기 그 지난번에 징역 15년 구형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7일 날 또 이재명 그 선고가 나오면은 이게 쌍방울 대북 송금하는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정점이잖아요. 당연히 뭐 보고했겠죠. 그러다 보면 이재명도 이제 기소가 돼야 되니까 이재명도 계속 공범 아닙니까? 공범. 그렇죠. 지난번에는 뭐 이화영 말이 100% 맞다. 그러다가 어제는 할 말 없으니까 검찰이 말 바꾸기 한다. 그런데 말 바꾸기 한 거는 이화영이죠. 처음에는 뭐 음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술 먹었다고. 근데 시간, 장소 다 바꿨어요. 예. 바꾼 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몇 바꾸고. 번을 그렇죠. 바꾸고. 그리고 또 음주 여부도 뭐 한 잔 세게 했다고 그러더니 또 자는 2배만 됐다고 그러더니 뭐 그것도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법정 진술 내용을 예. 아예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직접 그렇죠. 술을 마셨다고 법정에서도 그랬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얼굴이 붉어서 검사실에서 한참 있어갖고 깬 뒤에 교도관하고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또 무슨 입에만 대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무슨 진술서인가? 예. 예. 그것까지 내가지고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를 검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회유를 했다. 뭐 이런 주장까지.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거짓말을 꼬맨 거지. 처음에 음주 회유했다는 말이 이제 자꾸 말 바꾸게 하고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검사가 연결해서 자기를 회유했다 하는데 그 그것도 변호사가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그 변호사가 그래요. 자기가 그 이화영 쪽에서 하도 만나달라고 해서 한번 만나긴 했는데 그게 접견식이 진술 조작 회유가 있었다는 때 지난해 6월이 아니라 그거보다 8개월 전인 2022년 11월 3일 날 만났대요. 네. 근데 만나고 거의 뭐 한 8개월 후에 있었던 거를 그 전에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예. 그거를 또 말 바꾸기라고 또 이재명은 떠들고 있고, 이런 사악한 인간들을 참 이게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처분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신진욱 부장판사가 네.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겠지만 이런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네. 것 같고 네. 1차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원지검 차원에서 이화영의 주장에 네.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작업을 벌여왔지 네. 않습니까? 네. 출정 기록도 네. 내고 뭐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증거 자료들을 냈는데 23일에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대반격에 나섰어요. 그렇죠. 검찰총장이 나섰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수원지검에서 하더라도 자꾸 언론은 공정하다는 핑계로 예. 양측 공방 이렇게 써요.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근데 이런 식이 예, 쓰고 있어요. 이 독자나 시청자들이 구체적으로 그거를 일일이 추적을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런가 보다. 술 먹었다면 먹었는가 보네. 검사가 또 할 일 없어서 그런 짓 했는가 보네. 또 검사 쪽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저희가 급하게 또 변명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CCTV가 이제 6개월 있으면 지워지니까 자기가 음주했다는 거 지워졌으니까 아무도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도 일지를 내라 뭐 내라 하는데 그거 갖고 또 이제 또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이 없는 분인데 어제 말을 했죠. 공당이 작심하고 지금 발언을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공당이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에 휘둘리고 있느냐. 따지고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재명 거대 야당 대표가 이화영 그 거짓 진술한 거를 갖고 자꾸 활용하고 우리나라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사법 질서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치 자체를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는 무너뜨리고 거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일변 구하기예요. 이화영이도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자기가 처벌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데 거짓말했다고. 이재명 6월 7일 날그 이화영 판결 날 때 또 기소될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일변 구하기로 해서 저 공당이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나서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에 친 이재명계 그 따라다니는 놈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은 뭐 검찰 독재 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 그 항의하고 뭐 그런 하고 있잖아요, 피켓 들고. 진상조사단을 아주 대규모로 메모대로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말 그대로 힘으로 사법 시스템을 억누르려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 부당한 외압에 버팀목이 되겠다. 이 결연한 자세를 보인 거 아닙니까? 이거 경고를 날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아마 콧방귀를 낄 거야. 너 그래 맞자. 나를 어떻게 해? 우리 175석이고 범야가 192석이야. 까불면 탄핵시켜버리겠어. 뭐 이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 민주당이 저 못된 습관이 꼭 죄 짓고 감옥 간 놈들 통해서 거짓 그 허위 증언 조작하고 그거 지금 많이 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한명숙 옛날 총리 감옥 갈 때부터 뭐 한도 이철이라고 해. VIK 뭐 회장부터 감옥 간 사람 채널A 사건부터 다 하여튼 감옥 가면은 그거를 조작했다 해가지고 무슨 진술서도 만들고 해가지고 저런 짓을 꾸며요. 민주당에 참 오래된 저 악습 중에 악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조국 혁신당의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사람자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이 이제 곧 깜빵에 갈 처지입니다만은 이화영 뭐 구하기가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살겠다 해가지고 당 전체를 이제 또 방탄에 동원하는 시즌2 아니겠습니까? 방탄. 이거는 증거가 뻔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북에 간 거, 돈 보낸 거 분명하고, 또 경기도 부지사가 이재명 바로 부하인데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고 그걸 했겠어요? 그 누가 봐도 뻔한 거니까 저렇게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그 영수증까지도 있고 이미 진술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온 뒤부터 지금 난리 법석을 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걸 뒤집기 위해서 이화영이도 말을 바꿨고 진술을 번복을 했고.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 우리 뭐 사법 시스템의 가장 정점에 있는 분 아닙니까?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외압에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정치적 외압을 가해가지고 검찰 수사 자체,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는 것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모든 문제를 수사를 통해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할 문제까지도 정치화해가지고 그것을 유야무야 무산시키려는 행태를 간둘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이 말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이 이화영 판결이 나오면은 거기에 공범인 이재명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어떻게 제1야당에 또 거대 야당의 대표를 구속영장을 치겠느냐. 지금 지난번에는 쳤다가 유창원 부장판사에 의해서 기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속영장을 경우에 따라서는 칠 수 있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 상당히 있죠. 나오면은 거기 판결문을 보고 구속영장 치면은 국회가 안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7일이니까 개원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은 국회 못 열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안 열면은 바로 구속영장 뭐 국회에서 방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사실은 적기가 그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죠. 5월 임시국회가 네. 끝나면은 네. 그러고 나면은 6월부터는 22대 국회니까 그때는 뭐 개헌 협상이 이루어져야 상당 기간 가지 않습니까? 보통 뭐 몇 두서너 살 가죠. 가는 몇 경우가 달 가죠. 예. 예사니까. 그렇죠. 그때 국회 없을 때 그냥 바로 영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사법부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저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좀 극단적인 뭐 생각입니다만은. 네. 그건 뭐 하도 예. 하는 꼴이 이래가지고야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법치가 무너져갖고 어떻게 나라가 유지가 됩니까? 그렇죠. 검찰은 정치적인 걸로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 6월 7일 판결문 보고 아 이재명 관여된 게 분명하다. 그럼 바로 기소해버려야죠. 예. 그래서 저는 구속 영장 청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재명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독버섯을 가만 놔두니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네. 암하고 똑같아요. 자꾸 전이도 되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빨리 잘라내야 된다고 봐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을 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저는 결론이 내야 된다고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수원지검 그 이화영 그 증언 그 번복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한 게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화영이가 전에 옥중 편지도 네. 내서 네.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이번에는 옥중 무슨 진술서라는 네. 것을 냈던데 이런 것들도 물론 이화영이 본인 스스로도 살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형량을 좀 줄여보자는 뜻도 있겠지만 과거 옥중 편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너 그래야 사는 거야. 그렇죠. 이재명 이재명이가 대통령-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낸 거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그렇게 뭐 대통령 되면 추측할 너 수밖에. 사면 받을 거야. 네. 그리고 너 영치금 부하게 줄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이화영이는 또 마누라가 또 이재명 쪽에 앞장서서 그렇죠. 정신 차리라고 막 소리 질렀잖아요. 예. 법정에서. 예. 제정신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는 법에 준연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경고까지 날렸는데도 계속 야당에서는 지금 조사단인가 무슨 그런 걸 꾸려가지고 이화영의 그러한 주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을 진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기소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겁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 수사하지 마. 그러면 수사권 자체를 뺏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말 방치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작심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다시 받아보는 것도 그렇죠. 한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